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오늘 일리노이 주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앞으로 5주 동안 매우 논쟁적인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주 헌법을 개정하는 인컴텍스 누진세 변경 안건을 비롯해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것인가,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할 것인가, 가솔린 텍스를 인상할 것인가, 플라스틱 백 텍스를 신설할 것인가, 또 각 지역의 소위 선신사업, 또 수건사업의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안건들이 토의되고 또 표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유기체적인 존재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이 논쟁적인 안건들이 나와 모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income tax, 우리가 모두 내는 텍스입니다. 그리고 물론 gasoline tax, plastic bag tax도 우리가 모두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화나 또 도박의 합법화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나의 도덕적인 기준 또는 나의 안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주 예산은 7월 1일부터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니까 5월 말까지 의회의 봄 회기 중에 통과를 시켜야만이 주립대학의 예산 문제라든가 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내 병원 가는 문제 등 이런 것이 해결이 나게 됩니다. 만일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전임 가버너인 브루스 라우너처럼 주 예산도 여러 해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가버너가 되게 됩니다. 지금 가버너가 민주당 소속이고 상원 하원이 모두 민주당 다수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안건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아직도 논쟁적인 안건들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일리노이 주의회 봄회기 어떤 안건들이 다루어지게 되는가, 또 이 안건의 찬반 논쟁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고 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정리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헌법 개정 안건입니다. 거버너 J.B. 프리스커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 주 인컴 텍스의 세제를 바꾸어서 일리노이주의 적자 예산 32억 달러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 현행 세제가 이제 일괄세인데 플랫 텍스인데 이것을 누진세 graduated tax로 바꾼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top 3%의 세금을 크게 높이고 일반 시민들은 동일한 세율 또는 조금 적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번 회기 중에 의회에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내년 선거 시에 투표용지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안건은 민주당이 상하원이 지금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공화당이 이제 항상 부자 증세를 반대해 왔으니까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전원 찬성할 경우에는 5분의 3선이 가능하다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마리화나 합법화 안건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은 legalization of recreational marijuan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펄쩍 뛸 노릇이지만은 여기에 대한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의학적으로 큰 해악이 없다. 오히려 알코올, 술보다 더 덜하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criminal justice reform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이 지금 많은데 이것 때문에 교도 행정 예산도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또 이들을 모두 전과자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타주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 있는 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려면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오히려 합법화해서 세금을 받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1억 7천만 달러 정도의 세수가 놓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학적으로 결론이 안 난 상태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사법기관 측에서는 마리화나로 인한 교통안전 같은 건 어떨 것이냐,
음주운전 단속까지 할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의문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베팅 문제가 있는데 운동 시합에 대한 도박을 합법화해서 약 2억 달러의 세수를 늘린다 하는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각 지역의 카지노 설치라든가 경마장 운영, 또 비디오 도박 이런 것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도박은 모름지기 나쁜 일입니다. 또 서민들의 또 하나의 세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박을 막는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사람은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인디애나나 위스콘신엔 도박장이 있고 또 우리 주 내에도 엘진이라든가 로즈멘트에 도박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사람도 어차피 도박을 하기는 하는데 시카고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하니까 세금만 날린다 그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시카고도 관광사업도 좀 하고 카지노도 해서 돈을 좀 벌어들이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의 의견도 있습니다. 도박의 피해가 서민들에게 주로 가게 되고 또 도박장 주변에는 필수적으로 범죄가 등장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시카고의 범죄가 유명한데 범죄가 더 증가하면 어떠느냐 그런 의미에서 반대한다는 의견도 오래된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캐피털 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안건입니다. 소위 수건사업 또는 선심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의원들이 지역구에 길을 닦고 다리를 놔주고 건물을 짓고 이런 건데 일리노이주가 이런 예산을 쓴 것이 2009년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예산이 쪼달려서 못했는데 이것도 이제는 좀 하자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가솔린 텍스 인상 문제입니다. 어차피 주내 기간 시설들이 너무 낡아서 개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의 가솔린 텍스를 갤런당 한 19센트 정도 더 늘려서 이걸 해결하자 그런 안건입니다. 주의 가솔린 텍스는 지난 1990년 이후에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텍스와 관련된 다른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백 텍스인데 환경오염 처리 예산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이 플라스틱 백에 세금을 더 붙이자. 그렇게 되면 약 1,900만 달러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안건입니다. 또 담배세도 더 늘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 것이고 또 일리노이 주는 의료 지원에 의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세금을 좀 더 내라 그런 명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부의 선심 사업을 포크 배럴이라고 부릅니다. 선거구의 수건 사업을 의원들이 능력에 따라서 예산을 따다가 수건 사업, 선심 사업을 하는 것을 일컬는 말인데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것은 다 오래 있어 온 일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일리노이 주의 금년도 예산, J.B. 프리스커 주지사가 제시한 총액이 389억 달러 세수에 387억 달러 지출입니다. 전임자인 거버너 브루스 라우너는 이 연례 예산을 793일 동안 통과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장기 기록을 세웠고 2015년도 16년, 17년까지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일리노이 주의 명성이 크게 해치게 됐고 일리노이 주의 크레딧 레이팅이 정크 수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지지율에서 경쟁자들을 큰 폭으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 공동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36%로 지난주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2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첫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2위를 기록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14%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핏 부티제치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각각 9%와 8%의 지지율로 3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파위에 있는 유대교회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해 1명을 죽이고 3명을 다치게 만든 범인 존 어니스트의 부모가 유대인에 대한 악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된 아들을 대신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어니스트의 부모는 어제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엄청나게 수치스럽게도 내 아들이 지난 수세기간 유대인들에 대해 자행된 악의 역사의 일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대교회 내에 있다가 어니스트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로리 케이의 장례식은 어제 유가족과 친지들의 애도 속에 개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욕주와 검찰이 전미 총기협회를 파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을 통해 NRA가 앤드류 쿠오모 뉴욕시장과 뉴욕 검찰총장에 의해 포위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은 뉴욕주의 법적 기관을 아주 소중한 조직 그리고 다른 것들을 끌어내리고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NRA는 신속하게 함께 행동하고 내부 싸움을 멈추고 그리고 다시 위대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신속하게 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NRA의 올리버 노스 회장은 지난 27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NRA 연례총회에서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ISIS의 지도자 알-바그다디가 어제 ISIS 선전 매체에 5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한 동영상에서 스리랑카 테러를 시리아에서 ISIS가 패전한 데 대한 복수라고 밝혔습니다. 알-바그다디가 지난 2014년 이라크 모술의 알누리 사원에서 설교하는 모습의 동영상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영상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그의 사망설이 나왔지만 동영상이 진짜라면 그는 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대규모 테러를 모의했던 한 미군 참정 용사가 체포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는 마크 스티븐 도밍고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용사이며 스스로 이슬람 교도라고 공언해왔습니다. 도밍고는 지난 주말 롱비치에서 열린 백인 민족주의자 시위에서 대규모 사상자를 낼 목적으로 급조 폭발물을 폭파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잇따른 항공기 추락 사고로 논란의 중심이 섰던 보잉이 57억 달러 규모의 국방부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공군이 보잉과 57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공중급유 수송기인 KC-46 페가수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측은 이 계약이 단독 입찰로 성사됐으며 관련 작업은 오는 2029년 4월 28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제125대 아키히토 일왕이 오늘 재위 30년 3개월 만에 지금까지 행복했고 일본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현지 시간 오늘 오후 5시 도쿄 지요다의 고쿄내 연빈관인 마스노다에서 약 10분간 마지막 퇴위 의식을 치렀습니다. 흑인 얼굴로 변장을 했던 백인 학생들이 교내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홈우드 플로스모어 하이스쿨에 재학 중인 백인 학생 3명이
얼굴에 흑색 페인트 칠을 하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학교 당국과 학부형, 학생들은 이 행위가 흑인에 대한 모욕이며 인종적인 무분별한 행위로 보고 이들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배우 스몰렛 불기소 처분에 대한 독립검사 조사 여부를 심의하는 심리가 내일 열립니다. 쿡카우니 법원은 특검 조사를 원하는 소청에 따라 내일 이를 심의하는데 이 재판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던 쿡카우니 킴 팍스 검사장도 출두합니다. 쿡카우니는 스몰렛에 대한 허위 진술 등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침수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수요일까지 계속되며 총 강우량이 최고 5인치까지 예상됩니다. 따라서 호수나 강 지역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의 침수가 우려됩니다. 침수 경보 지역은 쿡카우니를 비롯해 윌 카우니와 두페이지 카우니도 포함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침수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흐리고 비, 낮 최고 47도, 밤 최저 45도. 내일 흐리고 비 또는 썬더스톰, 낮 최고 60도, 밤 최저 44도. 목요일 오전에 썬더스톰, 오후에는 비가 내리다 차차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57도, 밤 최저 41도. 금요일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7도, 밤 최저 43도입니다.